예, 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의 이중구 소장입니다. 이번 시간요, 11월 22일 한 주가 마무리되는 금요일이죠. 뉴스 특징주 분석 시간입니다. 자, 화면에 보이듯이요, 오늘 나온 종목별 리포트라든지 뉴스를 보면요, 스마트폰 관련 종목들이 많죠. 오늘 하이비전 시스템, 키움증권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터치 일체형, 우리가 이제 Y옥타라고 해서요, 우리가 BH라든지 TKT 계속적으로 언급해드렸죠. 이제 삼성전자 넘어 애플에도 채용한다라고 나오면서 NH 투자증권에서 보고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트론에 대해서 또 내년 카메라 모듈 성장 지속해서 또 키움증권 나왔죠. 그래서 이 스마트폰 관련주 한 3종목 알아보고요. 그리고 이제 대한항공, 최근에 대한항공에 대한 리포트는 계속적으로 나오는데 이제 주가는 전혀 반응이 없죠. 우리가 항상 이 뉴스 특징적 분석을 하는 것은 이 나온 리포트가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시장 반응이 어떻게 나오느냐를 보자 그랬죠. 시장에서 이슈화가 돼서 주가가 올라가느냐,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인데 대한항공 계속 좀 나오지만 주가의 움직임 부정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다음은 2차전지 관련주죠. 삼성 SDI가 BMW와 10년간 4조 원 배터리 공급 계약 체결했어요. 긍정적인 전기차에 관한 뉴스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2차 전지하면은 에코프로 BM하고 포스코 케미칼을 말씀을 드렸는데 요 삼성 SDI와 함께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고요. 자, 다음 문제 콘텐츠 관련주에서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이죠. 넷플릭스하고 이제 협력을 맺었어요. 어제 장 마감 후에 나왔죠. 거기에 따른 이제 오늘 긍정적인 보고서가 많이 나왔어요. 여러 증권사에서. 그 중에 2개의 증권사 내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여기까지는 오늘 지금 이 시간, 일부 시간에 하고, 오후 방송에서는요, 이 덕산 네어록스에 대한 또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키움증권에서. OLED, 한솔케미칼도 마찬가지죠. 올해 사상 최대 실적에서 이것도 오후에 해드리고, 디바이스 ENG라고 상장 이후 최대 수주 잔고에서 이게 또 OLED 관련주예요. 그래서 오후 방송에 이 OLED 관련주와 그리고 5G, 통신 장비 업체, 그리고 이제 지소미아가 오늘 저녁 밤으로 해서 이제 종료되죠. 거기에 따른 국산화 수혜주, 그러니까 반도체 관련주들이 많습니다. 그거에 대한 진단, 그리고 바이오 업종, 요렇게 오후 방송을 통해서 요 종목을 진단을 해드리고요. 자, 다음은 이제 보셔야 되는데, 먼저 공지사항을 안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이죠. 내일 모레예요. 일요일이죠. 24일날 오후 2시서부터 5시까지 청담동 리베라 호텔에서 증권 강연회를 또 개최를 합니다. 청담동 리베라 호텔이 지하철 7호선 청담역에서 내리시면 한 13번 출구 나오시면 한 150m 거리에 있어요. 아마 찾기는 쉬우실 거고요. 참가비는 2만원입니다. 특히 유튜브 방송을 보고 참석을 하시는 분들은 저희들이 또 별도로 주 교재 외에 별도 교재를 제공할 예정이니까요. 접수하실 때 유튜브 방송을 보고 왔다라고 말씀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있죠? 우리가 이제 이 유튜브 방송은 이제 일방적으로 청취만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떤 A라는 종목이 나는 좀 궁금해서 상담을 하고 싶다라고 드시는 분들은 한 1시 20분까지 한 3, 40분 일찍 오시면은 이 보유 종목 진단 시간을 가지니까요. 좀 일찍 주시기 바랍니다. 주제 내용, 강의 내용은 최근 종합지수가 좀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면서 한 2100도 깨졌죠. 거기에 따른 긴급 진단 및 연말 장세에 대한 투자 전략을 위주로 강연회가 개최되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이 참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이제 강의 왔어요. 이 터치 일체형 OLED 삼성전자 넘어 애플에도 채용해서 NH투자증권에 나왔어요. 우리가 이 터치 일체형 그러면 좀 약간 낯선 단어지만 우리가 Y옥타라는 용어는 많이 사용했죠. 그 관련이에요. 한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터치 일체형 6일 발광 디스플레이가 OLED 터치 방식으로 본격 부각될 것으로 22일 밝혔다고 오늘 나온 기사예요. 이 말씀드린 그러니까는 이 6일 발광 다이오 터치형이 이 용어가 다 각자 다르다 그러죠. 삼성 디스플레이는 Y옥타라는 표현을 쓰고 LG 디스플레이는 TOE라고 쓰고요. 그리고 이 중국 업체죠. BO는 FOLOC라고 쓰고 그리고 비전옥스는 TOT. 그러니까는
용어만 다르지 우리가 말하는 Y옥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해서 이 Y옥타를 구현 가능한 디스플레이 업체는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에 그치고 있는데 이 TOE, OLED를 본격 채용한 세트 업체도 삼성전자가 유일하다라고 설명하면서요. 이게 채용이 갈수록 늘어난다 했죠. 2020년 이후에는 애플도 채용 계획을 세우고 있고 또 중국 업체도 또 투자를 늘리고 있다 그랬죠. 거기에 따른 수혜 종목 보면요. BH와 DKT를 제시했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가 이제 BH 계속적으로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갤럭시 폴드가 지금 잘 팔리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수혜. 이 BH는 연성 인쇄 회로 기판을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회사죠. 예, 특히 이제 이 스마트폰의 한 개당 이 연성 인쇄 회로 기판이 15개에서 17개가 탑재가 된다 그러죠. 그래서 실적이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내년에 실적이 매출이 한 8,932억, 영업이익은 한 1,300으로써요. 그러니까 올해죠? 내년 거니까요. 올해 대비 영업이익은 한 50% 이상 증가할 걸로 전망들을 하는 게 대체적인 그런 견해들이에요. 지금 BH에 대한 보고서는 최근에 많이 나왔으니까 한 군데 증권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한 5-6군데 이상 지금 보고서 계속 나오죠. 11월 5일날 DS투자증권에서 나왔고, 11월 4일은 KB증권, 그리고 하나투자증권 나왔죠. 하이투자, 하나. 그러니까는 계속적으로 이 BH에 대해서 긍정적인 보고서가 나온다는 얘기는 내년에 여러 군데서 실적이 상당히 좋게 보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특히 아까 말씀드린 이 Y옥타, 그러니까는 이 폴더블 디스플레이 패널 두께를 축소하기 위해서 터치 패널하고 디스플레이 일체형 제품이 탑재가 필수적인데 이 기판을 BH가 독점 납품하고 있다 그러죠. 특히 이 Y옥타라는 것이 이 일반 연성 인쇄회로 기판보다 단가가 2배에서 6배 높다 그랬죠. 그러면 내년에 이것이 삼성전자뿐이 아니라 애플도 그리고 중국 업체도 사용을 하기 시작하면은 매출이 더욱더 크게 늘어나면서 수혜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이 DKT는 이 BH에서 그러니까 Y옥타 연성 인쇄 회로 기판을 수입을 해서 여기다가 이 금장이라는 거요. 이 실장이 이루어진 상태 모듈을 얹혀서 삼성에다가 납품하는 거죠. 그런 부분. 그러니까 DKT가 실적이 좋아지면 DKT는 최근에 주가 흐름 상당히 좋습니다. BH는 지금 올라갔다가 조정을 받고 있지만은 근데 DKT는 BH에서 납품을 받아서 하나 더 씌워서 납품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DKT가 좋으면 BH도 좋을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죠. DKT도 내년 매출이 한 3,700억, 영업이익이 한 240억. 얘네들도 50% 이상 영업이익이 증가할 거로 전망하죠. 그러니까 BH와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나 최근에 주가 움직임은 조금 상반되죠. 자, 먼저 DKT, 그렇죠? 자, 오늘 DKT 지금 현재 4% 정도 600원 상승한 15,100원. 그러니까 어제 빠진 폭 만회하는 수준인데 오늘 장중엔요 8% 넘게까지 올라갔죠. 15,750원. 그렇죠? 자, 지금 이게 좀 크게 올라간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DKT를 공략하기보다는 지금 최근에 조정을 받고 있는 이 BH 쪽을 오히려 좀 노려봐야 되지 않나. 우리가 이 종목은 이 25,000원에서 한 20% 조정받는 선에서는 가격 조정이 마무리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난 언제죠? 11월 14일인가요? KG바텍이 아마 크게 올라갔나? 11월 12일이네요. 이때 가격대 보고 한 30%만 선침해해도 크게 부담이 없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그리고 좀 더 올라가다가 이 21선 맞고 꺾이는 모습이죠. 우리가 여기서 기술적 분석 하나 말씀드리면 항상 말씀드리죠. 이 추세적으로 상승을 하던 종목이 21선을 깨고 일시적으로 하락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상승할 때 이 21선을 돌파를 하고 그리고 지지 삼아서 재상승하면은 먼저 고점이 돌파를 해주는 건데, 이 21선을 지지 못하고 맞고 빠진다 그러면은 조금 더 조정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것은 이 종목도 바로 21선 돌파를 살짝 해주는 모습 장중에 나왔지만 결국은 장 마감 무렵 종가는 맞고 빠지는 그런 모습이었죠.
그러면서 조정이 지금요, 한 5일째 예,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주가의 하락폭은 그렇게 크진 않아요. 최근에 종합지수, 특히 코스닥 지수가 어제도 한 2% 넘게 빠졌죠? 그제도 2% 넘게 빠졌죠? 거기에 비하면은, 그래도, 나름대로 뭐 하락세는 이어지고 있지만 하방 경직성이 강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려서 내년에 수급이 조금 엉킨 관계로, 조금 이제 가격 조정이 나오는데 거의 끝마무리다. 우리가 처음 생각한 대로 2만원 초반대는 조정의 마무리 부분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2만원 초반, 2만500원 밑에서는요, 한 번 정도, 지금 30% 정도 채워놨으니까, 거기다가 한 또 20, 30% 정도 가격대를 보고 또 매입하는 그 가격대가 아닌가요? 그런 말씀을 드려서 BH 조금 주가가 하락해서 조금 속상한 부분이 있겠지만은 내년에 실적이 상당히 좋아진다. 물론 이 종목이 한 15,000원에서 25,000원까지 그죠? 한 60% 정도 올랐나요? 올라간 걸 이걸로 끝마무리 됐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이른 감은 있어요. 내년에 실적이 원체 좋아지고 갤럭시 폴드라든지 아까 말한 대로 애플 그리고 중국 업체도 이 Y옥타라는 일체형 터치 패널을 사용이 이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실적은 상당히 좋아진다. 오히려 이렇게 밀렸을 때 막 올라갈 때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이렇게 아무리 좋은 종목도 분명히 조정을 받죠. 조정을 이용해서 오히려 매수 관점으로 나서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 드려요. 지금 현재 마이너스 한 100원 정도인데 그렇죠? 예, 충분히 오늘 보합권 내외에서 마무리, 그러니까 주가 조정, 가격 조정은 끝 마무리 부분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다음 종목은 이제 하이비전 시스템이 있죠. 2020년 신규 수주 본격화해서 키움증권에서 오늘 보고서 나왔어요. 2020년 하이비전의 실적 매출은 전년 대비 40% 증가한 1780억. 영업이익은 크게 증가하네요. 한 270% 증가, 한 200억 정도 내다보고 있죠. 하이비전 시스템은 초소형 카메라, 모듈 자동 검사 시스템을 만드는 회사예요. 이제 이 내용 보면은 내년부터 시작되는 TOF, 그러니까 3D 센싱 모듈이죠. 모듈이 고객사의 스마트폰에 채용될 것으로 예상되며 따라서 신규 검사 장비 수주가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 부분 우리가 하이비전 시스템 그리고 나무가 그리고 한 종목 더 있죠. 지금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부분이 하이비전 시스템 그리고 나무가 그리고 옵토론텍 우리가 옵토론텍은 지난번에 단기 관점으로 진입을 해서 한 3, 4일 만에 한 20% 이상 급등하는 그런 모습도 보셨죠? 그런 부분. 그러니까 하이비전 시스템도 이 3D, 그러니까 내년부터 5G가 활성화가 되면은 아마 증강현실이니 가상현실이니 이제 그런 게 5G 스마트폰에 장착이 되면서 나올 거예요. 그럼 또 프로그램도 나오고 거기에 따른 그러니까 3D 센서에 대한 수혜가 시장에서 이슈화가 되면은 요 세 종목들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간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항상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봐달라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하이비전 시스템 한번 주가의 움직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비전 시스템. 자, 하이비전 시스템 오늘도 한 400원 3.6% 뜨죠. 어저께 그제 그러니까 종합지수가 코스닥 지수가 크게 하락하는 가운데서도 얘네들은 저점을 높이면서 지속적으로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어요. 지난달 고점이 지금 요 가격대예요. 한번 볼까요? 정확하게 이 11,500원이죠. 지금 오늘도 어제도 한 11,550원 찍고 그러니까 고점 살짝 했었네요. 오늘도 11,500원. 요런 모습이면 요번엔 고점 돌파하고 또 새롭게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서 갖고 계시는 분들 이 정도 상승해서 만족하지 마시고 우리가 바닥권에서 움직일 때는 한 2, 3일 10% 이상 상승하면 한번 팔아주는 게 맞아요. 왜? 그때는 이제 물량을 매집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좀 올렸다 뺐다 하는 그런 형국의 모습이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1차 상승하고 조정 제대로 받고 요번에는 이 2차 상승을 준비하기 때문에 지금은 아마 시작하면은 바로 크게 올라갈 여력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하이비전 시스템 지속적으로 홀딩 가점으로 접근을 해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요건 내용은 이제 BH, DKT 그 회사 내용이죠.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분이고, 요건 이제 스마트폰 관련주에서 또 이게 이제 우리가 이게 10월 초순부터 요 화면은 계속적으로 보여드렸죠. 물론 이제 한두 종목은 바뀌긴 했지만요. KG바텍, 그렇죠? 갤럭시 폴드에 들어가는 신지.
요즘 최근에 보면요, 이 스마트폰에 대한 보고서가 매일같이 나오고 있죠. 그제는 이 5G 스마트폰이 많이 팔린다. 즉 이게 어제 나왔고, 그리고 갤럭시 폴드가 또 많이 팔린다라는 것이 또 그제 나왔고, 그죠? 오늘은 Y옥타에 대한 보고서가 나왔고, 그죠? 이런 부분, 그러니까 시장에서 계속 이슈화는 되고 있다. 그래서 주가들이 KG바텍, 뭐 세경 하이테크, 상당히 견조한 그런 상승의 흐름이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죠? 그러면서 지금 이렇게 종목 보면은, 근데 지금 보면은 이 갤럭시 폴드라든지 그런 종목 빼고는 조금 탄력들이 하나, 둘씩 꺾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LMS가 먼저 꺾였죠? 뭐, 대덕전자는 뭐, 자사주 매각 때문에 처음부터 출발을 못했던, 그런 종목이고, 인터프렉스도 조금 꺾이는 모습이고, 그래서 지금 KG바텍, 뭐, 세경 하이테크, 조금 주가가 크게 올랐기 때문에 조금은 경계심은 가져야 돼서, 뭐, 갖고 있는 분들은 잘 보면서 매도 타이밍을 한번 노려야 되는 거고, 그리고 신규로 이 종목을 보시는 분들은 철저하게 단기간적으로만 접근하자. 내가 매수했다가 아니다 싶으면 치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영역으로만 접근이 가능하지. 지금 상당히 크게 뜬 상태에서 최근에 종합지수가 신고가를 내고 대세 상승장이라면은 뭐 이 정도 때도 따라가면서 끌고 가도 되지만은 아직은 대세 상승이 아니죠. 특히 이번 주에 지수가 크게 하락하면서 크게 올라간 종목들이 많이 빠지는 그런 추세가 있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단기 관점으로만 신규 매수자들은 보자라며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지금 제 방송 한 10분 넘게 한 것 같은데요. 처음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뭐 한 10분 들었으니까 나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겠다. 그리고 참 열심히 한다 그러면 구독하기 눌러주시고, 그리고 이미 제 방송을 구독을 하시는 분들은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요것이 이제 하모니 관심주죠. 우리가 이제 전략주, 기대주, 바닥주, 단기주 이렇게 꾸며놓은 이유는 우리가 매일같이 아침에 뉴스 특징주 분석을 해드려요. 근데 그 중에 이 리포트가 좋게 나왔는데 시장 반응도 좋고 하는 종목들, 그럼 관심 종목에 넣어놔야겠죠. 그러면서 이제 타이밍을 잡아야 되니까 이제 그런 종목을 한눈에 볼 수 있게 일목요연하게 좀 꾸며놓은 거예요. 전략주는 좀 긴 흐름으로 보자라는 그런 종목이죠. 그러니까 시장을 주도하고 이끌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어서 삼성전자, 그리고 5G 통신 장비는 RFHC, 2차 전지에서는 삼성 SDI. 오늘 삼성 SDI 아까 말한 대로 2차 전지 수주 땄죠. 그리고 이제 바이오에서는 셀트리온, 그리고 자율주행차에서 현대모비스죠. 그러면서 이제 전통 제조업 그렇게 넣어놨고, 아마 요 방송 보시는 분들은 아마 좀 기대주 쪽으로, 나는 조금 너무 끌고 가기엔 그렇다 하시는 분들은 기대주 쪽으로 보시면 돼요. 기대주는 이미 시장에서 좀 이슈화가 되고 있거나 아니면은 될 가능성이 높은 그러한 테마들 중에서 업종 대표주들을 골라놨어요. 포스코 케미칼, 2차 전지죠. 그리고 아까 말한 스마트폰 관련주 하이비전 시스템, BH, 그리고 이제 반도체 관련주 이오테크닉스, ENF 테크놀로지, 그리고 이제 OLED 관련주인 덕산 에어록스, 바이오주인 NK맥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바닥주, 바닥주인데 그러니까 이 가격 리스크가 그만큼 작은 거죠. 충분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거친 종목들이에요. 도화 엔지니어링,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 우리가 이제 보험 5종목 해서 그 중에 이제 현대해상, 그리고 지주사 해서 CJ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제 에코프로 BM, 코엔텍, 폐기물업체, 이거 좀 이따가 진단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기 종목의 스튜디오 드래곤, RF텍, 실리콘웍스, 한국항공우주. 우리가 하기 시작한 게 지난주 12일이죠. 화요일서부터 시작했어요. 그리고 종목 교체는 지금 한 2종목 했죠? 아까 말한 대로 이제 옵트론텍 팔아서 RF텍으로 갔고, 그리고 한올 바이오파마, 바이오주 팔아서 이제 코엔텍으로 옮겼는데, 아직 주가 움직임이 조금 뜨래요. 시장이 조금 약하다 보니까는 주가 움직임이 뜨는데, 뭐 추세가 무너지거나 그런 모양새는 아니죠. 그래서 시장이 조금 회복이 되면은 이런 종목들도 올라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어제서부터 실리콘웍스, 한국항공우주 언급을 해드렸어요. 상당히 좋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보면 빨간색 부분은 이제 우리가 이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가격대 타이밍을 언급을 해드린 종목이고, 까만색 부분은 아직 타이밍, 그러니까 좋은 것 같은데 아직 우리가 원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어서 아직 이 타이밍을 못 잡고 계속적으로 지켜보고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요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2차 전지, 삼성 SDI, BMW와 10년간 4조 원 배터리 공급 계약 체결해서 나왔죠? 한 3조 8천억이네, 정확하게요. 10년 동안 계약을 맺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삼성 SDI와 그리고 2차 전지 관련주들 한번 움직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006400 삼성 SDI죠. 자, 오늘 이 호재성 수주권으로 인해서 아침에 플러스 2.77까지 올라갔다가 지금은 강보합 수준 머무르고 있어요. 탄력이 약화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직 시장에서 조금 이슈가 어제 그제 그러니까 지수가 좀 크게 하락할 때 덜 빠진 이유가 아마 요 수주권 때문에 좀 덜 빠졌던 부분이 오늘 좀 반영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좀 탄력이 약화되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직은 삼성 SDI 우리가 이 전략주로 포함이 되어 있지만 아직 우리가 원하는 그런 모습까지는 아니다라는 그런 말씀드려서 좀 더 그냥 이 삼성 SDI는 지켜면 보고 관심 종목만 넣어놓자라는 기준점으로 잡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 이제 에코프로 BM이죠. 자, 오늘 아까 말한 대로 이 삼성 SDI에 이제 수주권이 나오면서 지금 상승 추세에 이어갔죠. 1,400원, 2.7% 뜬 52,200원이에요. 바닥권에서 이제 확실하게 좀 이탈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죠. 우리가 어제도 이 방송을 통해서 이제 언급을 진단을 해드리면서 어제 3%, 1,600원 하락폭 좀 크죠. 근데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지수가 어제 그제 크게 하락할 때, 그죠? 그제 이 주가는 오히려 소폭이나마 상승을 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어제 다 반영이 되면서 상대적으로 좀 낙폭이 컸던 것 뿐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근데 이것이 추가적으로 이어질 가능성 좀 낮다 그랬어요. 왜냐면 수급적으로 3% 넘게 크게 하락했으면은 이 종목을 그동안 45,000원대에서 지금 5만원 초반대까지 끌어올릴 때 매수했던 외국인 기관들의 매도가 많이 나와야 돼요. 근데 오히려 이 개인들이 매수한 물량이 겨우 12,000주도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외국인과 기관들이 매도가 상당히 작다는 얘기면 물량을 털고 도망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더 끌어올리겠다는 그런 생각이죠. 그래서 일단은요, 오늘 뭐 한 1,400원 2.7% 뜨고는 있지만 좀 시장이 조금 강하게 치고 나가줘야 되는데 지금 코스닥도 한 4포인트 하락을 해준다는데 거기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상승이 조금 주춤하는 그런 모습이다. 뭐 계속 좀 누누이 말씀드려요. 2차 전지 관련주들 바닥권에서 본격적인 상승 나오기는 이른감이 있다. 최근처럼요, 이 삼성 SDI가 뭐 수주를 했다, 전기차가 판매가 잘 되고 있다, 유럽에서 이 연비 규제로 이 일반 디젤 차라든지 그런 것들을 판매가 규제가 된다 그런 얘기가 자꾸 나오면은 그때가 시장에서 이슈가 되면서 크게 올라갔다. 지금은 아직 바닥권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조금 서서히 저점을 높이면서 올렸다 뺐다 하면서 일반인들 물량을 뺏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라는 말씀드려서 너무 급한 마음 갖지 마시고 에코프로 BM이나 포스코 케미칼은 좀 더 여유 있는 관점으로 접근을 해달라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포스코 케미칼, 그쵸? 이 에코 프로그램은 양극재 만드는 회사죠. 우리가 이제 2차 전지는 양극재, 음극재, 분리말, 전해질 이렇게 4개의 부분으로 나눠요. 근데 이 양극재 부분이 시장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 요 아까 말한 에코 프로 BM은 이 양극재, 이제 포스코 케미칼은 음극재, 양극재 둘 다 만드는 회사죠. 이 2년 전에 이 2차 전지주들이 크게 올라갈 때 있어요. 그때 시장을 주도했던 종목이 포스코 케미칼이에요. 이 철강 쪽에서 지금 이 2차 전지 쪽에 뭐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죠. 비중이 지금 2차 전지 쪽으로 회사 자체에서 옮겨가고 있다. 투자도 많이 합니다. 공장 지금 요번에도 완공했고 지금 더 계속적으로 확산하고 있죠. 확대하고 있죠. 증설을 더 할 예정이에요. 회사에서 공장을 증설을 한다는 얘기는 물건이 잘 팔릴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죠. 지금도 잘 팔리고 물건이 딸리니까는 공장을 증설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 그래서 이 2차 전지들 원체 지금 주가가 한 1년 넘게 빠졌기 때문에 바닥권에서 바로 급등을 못하고 좀 시간을 가지면서 서서히 저점을 높여가는 그런 과정이다. 특히 이 3분기 실적 상당히 다 뭐 포스코 케미칼도 그렇고 뭐 삼성 SDI, 에코프로 VM 다 실적이 부진했어요. 4분기도 그렇게 크게 개선이 안 돼요.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아직 움직일 때는 아니다라는 그런 그냥 바닥만 치고 서서하게 물량을 뺏는 이 기간 조정은 조금 더 남았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너무 급한 마음 갖지 말고. 근데 또 하나 이제 경고를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 최근에 이제 1차 상승, 2차 상승, 이제 마지막 한번 3차 상승 한번 또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폭이 조금 더 큰 상승이 나오는데 그때 제발 따라가지 마시고 그때를 이용해서 한번 물량을 한번 처분하고 다시 우리 뭐 에코프로 BM 기준으로는 한 5만 원대까지는 다시 한번 밀릴 가능성이 상당히 커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심리적으로 어떤 종목을 내가 막 이렇게 노려보고 있을 때 그 주가가 탁탁 치고 나가면은 더 갈 것 같아서 따라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왜? 내가 좋게 보고 있는데 주가가 확 떠버리면 이제 더 갈 것 같다 생각이 드는데 아직은 본격적인 상승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뭐 올라가는 거 따라가지 마시고 조정 2, 3일 좀 하락이 나올 때 물량 확보하는 것이 좀 더 유리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요거죠. 이제 에코프로 BM, 포스코 케미칼에서 뭐 핵심 상승 논리, 회사 개요 뭐 이렇게 쭉 나왔는데 뭐 계속적으로 언급을 해 드렸으니까요. 처음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한번 제목으로 에코프로 BM이나 포스코 케미칼을 치고 들어가시면은 아마 요 회사 내용이라든지 자세하게 언급을 해 드렸으니까 그 과거 동영상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이 있죠. 지난주, 이번주 계속적으로 OTT 관련주에서 스튜디오 드래곤에 대해서 긍정적인 보고서 계속 나왔죠. 근데 어저께 장 마감 후에요. 넷플릭스와 협력을, 계약을 맺었죠. 이 내용을 보면은 스튜디오 드래곤은 공시를 통해 모회사 CJ EMN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 4.99%, 약 한 140만 주를 글로벌 OTT 사업자인 넷플릭스에 1년 내에 매각할 수 있는 매도권을 부여를 받으며 지분 투자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그런 공시를 어제 발표했죠. 그러면서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콘텐츠 제작 및 반영권 판매에 대한 계약으로 2020년부터 향후 3년간 21편의 이상의 작품에 대한 협력을 할 것이다 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 넷플릭스도 제작비 지원을 받으면 경쟁력 있는 콘텐츠 글로벌 시장에 제작, 유통할 폭넓은 기회를 안정적으로 확보해서 오늘 여러 증권사에서 이 스튜디오 드래곤에 대한 긍정적인 보고서 나왔고 어제 같은 경우도 이것이요. 장 마감 후에 그런 공시가 나왔는데 시간의 거래에 뭐 상한가 들어갔었죠. 상당히 강한 그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근데 오늘 주가의 움직임 한번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볼까요? 아까 봤을 때는 마이너스로 이렇게 나와주는 그런 모습인데 그렇죠? 자, 오늘 지금 현재도 마이너스 5%, 장중에, 그러니까 7.67로 시초가를 시작해서 8% 이상 올라왔다가 지금 마이너스죠. 거래량도 94만 주.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죠. 자, 그러니까 어제 뜬 거는, 시장이 나빴을 때 뜬 거는 어저께 이제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되면서 어제 하루 공매도 못 쳤죠.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좀 떴고, 특히 이제 넷플릭스하고 계약, 협약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미리 아는 사람들에 의해서 주가가 떴어요. 근데 그 전날 우리가 조금 부정적으로 봤던 날이죠. 요 날이죠. 그렇죠? 그저께 주가가 한 2.7% 2,200원 하락할 때요. 밑부분에서 거래가 많이 실리고 우리가 원하는 그런 모습인데 수급을 보면은 아니다 그랬어요. 그렇죠? 오히려 이것이 외국인 기관들이 사주면서 밑꼬리에서 거래가 크게 실리면은 상당히 좋은 모습인데 근데 어제는 또 상당히 또 주가가 급등한 그거는 장 마감 후에 나올 그런 계약건에 대한 것이 정보가 조금 노출이 되면서 아마 미리 안 세력들이 해서 조금 뛰었는데 자, 이 종목은요.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이에요. 좋은 뉴스가 나왔으면은 치고 나가는 것이 맞습니다. 특히 거래량도 상당히 많고요. 분봉상으로 보면은 윗부분, 그러니까 아침에 시초가 수준 부분에서 거래가 많죠. 그렇죠? 뭐 지금 가격대라도 뭐 물려있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 뭐 한 30%나 50%는 한 번 정도 줄여주고 그리고 그 이유를 대기하는 것이 좋지 않나요? 그런 말씀드려서 조금 타격이 좀 있을 것 같아서 뭐 가격 조정을 받던 기간 조정을 받던 이 상태에서 바로 춤 치고 나가기에는 좀 부정적이다. 근데 뭐 재료가 아까 말한 대로 여러 증권사에서 앞으로 상당히 좋아질 거라니까는 먼 미래를 내다보고 나는 길게 보니까 상관없다 하시는 분들은 상관없어요. 끌고 가도요. 근데 조금 이제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조금 시간이 좀 필요해 보이지 않나는 그런 말씀을 드린다 해서 지금 가격대보다는 지금 한 마이너스 한 4,000원인데 조금 올라와서 8만원대 이상, 81,000원이고 2,000원이고 그 정도 올라오면은 한번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줄여주는 것이 오늘은 맞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예, 다음은 이제 대한항공. 아까 말씀드렸죠? 대한항공에 대한 긍정적인 보고서가 계속 나오는데 주가 흐름 별로 안 좋죠. 우리가 예, 몇 점에 이제 우리가 지난주 화요일 때는 이제 대한항공에 대한 이제 그 단기 종목으로 언급을 해드렸는데 가격대 타이밍은 안 잡아드렸어요. 원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서요.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빼면서 다른 종목으로 집어넣었는데 한번 대한항공 한번 움직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야, 근데 뭐 지금 가격대 만약 갖고 계시는 분들은 뭐 원체 이 실적 부진 때문에 그동안 많이 빠졌고 뭐 최근에 좀 올라왔다 조정받는데 조정의 가격 조정은 마무리네요. 그렇죠? 지금 가격대. 예. 조금 더 시간은 필요할 수는 있고 또 최근에 긍정적인 보고서가 나오고 있으니까는 이 대한항공 갖고 계시는 분들 지속적으로 홀딩. 굳이 뭐 이 가격대 매도할 필요는 전혀 없어 보인다라는 그런 내용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 요 디바이스 ENG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OLED 관련주기 때문에 장 마감 2부 시간에 진단 시간을 갖고요. 다음은 이제 우리가 폐기물 업체죠. 폐기물 업체 우리가 4개 떼서 이제 YN텍이 역사적인 신고가를 뚫고 가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KG ETS가 올라가고, 그리고 이제 인선 ENT. 근데 우리가 이제 코엔텍의 실적 부진으로 인해서 한번 주가가 위아래 꼬리가 한번 달렸다 그랬어요. 예, 한번 코엔텍. 먼저 YN텍 먼저 보죠. 자, YN텍이 조금 꺾이는 모습이죠. 그쵸? 예, 지금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갔고도 시장에 대한 부담. 하지만은 역사적인 신고가를 경신을 했기 때문에 뭐 크게 이제 빠지진 않지만 뭐 아무튼 많이 뜬 것들은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된다. 우리는 그런 종목 보지 않는다 그랬어요. 항상요. 예, 코엔텍. 자, 코엔텍 오늘 뭐 보합이네요. 그죠? 근데 뭐 그냥 가격 조정 받고 기간 조정이 지금 거의 이제 3개월째 이어지고 있는데 그 연장선상으로 보면 된다 해서 이 종목 뭐 하루 이틀 움직이면 어차피 단기 관점으로 좀 들어간 종목이기 때문에 좀 치고 나갈 자리, 그러니까 YN텍들이 다른 폐기물 업체들이 치고 갈 때 그렇게 강한 흐름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은 필요할 것 같다. 근데 지금 이제 지수 하락하면서 지금 하반 경직 모습 보이는데 뭐 하루 이틀 톡 치면은 그냥 팔고 또 새로운 종목으로 접근하는 것이 좀 낫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드렸어요. 물론 뭐 길게 보시는 분들은 뭐 상관없지만 이제 우리 하모니 관심주에서 단기 관점으로 언급을 해드렸기 때문에 일단은 하루 이틀 뭐 이렇게 움직임이 나올 거예요. 그때 한번 처분하고 또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낫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요. 예, 그러면서 오늘 오전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좋아요, 구독 꼭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